아따마 시끄러 죽겠네. 도대체 고이카가 누군데 이카노? 고이카. Thank you, Koika. Thank you, 고이카. Thank you, 고이카. 사랑해요, Koika. Koyka mahallamizdagi shifoxonani qurib bergan kishi emasmi? O'shanqancha koyka mangusta qurdilar. 고이카 덕분에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고이카는 고마운 사람이에요. 고이카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만났습니다. 고이카는 최고입니다. 대박 고이카. 저는 고이카 덕분에 국제기구에서 일하게 됐어요. 고이카가 오면 희망이 생겨요. Gracias a Goica puedo soñar más grande. 마치 한편의 영웅담처럼 떠들던 이야기. 그 시작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로 날아든 몇 통의 제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마운 존재 고이카를 찾아주세요. 그렇게 찾아 나선 이름 고이카. 하지만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를 찾아다녀도 고마운 존재 고이카를 찾는 소리가 커져만 가는데, 고이카를 찾아 헤맨 오랜 여정에도 들려오는 건 고마운 존재 고이카에 대한 미담뿐. 정확한 정체는 드러나지 않던 바로 그때, This job changed my life. I will become a filmmaker and aim for Rwanda's first international film award. Thank you, Quaker, for this opportunity. 그렇게 고이카를 찾아 헤매는 동안 저희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 많은 고마움은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하고 있었음을. 우리나라,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우리 가족. 한때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고 성장했듯 이제 우리나라도 도움을 주며 함께 성장합니다. 이 감사의 표현은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고이카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바로 고이카입니다. 내가 고이카라고 막 억수로 좋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채용 정보는 물론 코이카가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까지 마음에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와 경험을 나눠주실 코이카 인사교육팀 최장원 팀장님, 백조 과장님, 이희은 전임님 세 분께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서 소개받은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 인사교육팀의 최장원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오늘 채용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서 저희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현장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저희 코이카 기반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당연히 저희 코이카에 관심이 있고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셔서 오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아마 각자 코이카에 지원하고자 하시는 이유나 동기는 각각 다르실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코이카에서 근무하고 싶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은 모두가 다 동일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빈곤, 불평등, 그리고 가장 최근에 큰 이슈 중에 하나인 기후위기와 같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소위 말하는 글로벌 이슈라고 해서 단위 국가가 해결할 수는 없고 여러 국가들이 협업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일인데요. 코이카는 그런 조직입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협력 활동들을 하는 기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발표자료에도 나와 있겠습니다만 코이카는 누군가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조직이고 오늘 이 설명회는 그러한 내일을 함께 만들어갈 동료를 찾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런 코이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인재상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코이카에서 바라는 인재상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상호존중, 공정책무성, 청년준법, 탁월성인데요. 이 중에서 사실은 모든 공공기관이 유사한 형태의 인재상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말씀드린 상호존중은 그 어느 조직보다 코이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이카가 하는 활동 자체가 모두와 함께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일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파트너와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협력국과 협업하면서 타인을 존중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공공기관 직원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 정신, 청렴성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집행하는 또 공공기관이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역량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서 이런 역량들을 과연 저희가 신입 직원분들께 다 요구를 하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코이카가 추구하는 인재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 방향성에 따라 함께 성장해 나갈 마음만 있으시면 어떤 분이신지 저희 코이카에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좀 자세한 채용에 관한 내용은 뒤이어서 저희 백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텐데요. 올해 코이카 채용 분야별 인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저희가 채용하는 인원은 일반직 16명, 공모직 3명, 그래서 총 19명이고요. 일반직의 경우에는 경력직 1명과 신입직원 총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공무직은 전산 분야 2명, 업무행정 1명 이렇게 3명으로 채용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코이카 같은 경우에도 여타 공공기관과 유사하게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정 채용 직무가 설정되어 있는 분야의 경우에는 입사하신 이후에 순환 근무가 제한되거나 혹은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순환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채용 실무총괄 담당하고 계시는 저희 백조 과장님께서 이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이카 인사실 백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코이카 기관과 그리고 저희 직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올해 코이카 몇 살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정확하십니다. 제가 사실 이 정확한 답변을 바로 맞추실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좀 너무 감동스럽네요. 올해 코이카는 만 나이로 34살이 되었습니다.
34살이라고 채용에서는 청년으로 보는 마지막 상한선의 나이인데요. 올해가 코이카의 마지막 청년이고 이제 작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먼저 영상으로 청년 코이카가 성장해온 발자취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코이카는 설립 이래 빈곤 감소와 삶의 질 향상, 여성과 아동, 장애인, 청소년의 인권 향상, 그리고 성평등 실현,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 대상국과의 우호관계 증진,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대표 개발협력기관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수치 측면에서 코이카를 살펴보면 코이카는 국내 성남에 본부를 두고 있고요. 부산 사무소와 그리고 서울 양재, 강원도 영월의 글로벌 인재 교육원, 그리고 전 세계 51개국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 규모는 총 622명 규모로 연간 약 2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올해 우리 정부의 전체 무상원조 ODA는 약 4조 1,600억 원입니다. 이 중에 48%를 코이카가 집행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코이카는 대한민국 대표 무상원조 개발협력 선도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도적 글로벌 개발협력 기관으로서 코이카는 포용과 상생의 개발협력으로 인류 공영과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이 미션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5가지 5P 핵심 가치를 수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을 중시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평화에 기여하고 협력국가의 상호 번영을 추구하며 환경을 중시하고 또 여러 파트너 기관들과 협력화 수행해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이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면 코이카는 크게 7가지 유형의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입사하시면 담당하시게 될 업무와도 연관이 깊은데요. 먼저 가장 대표적인 사업 유형으로는 국별협력 사업으로 흔히 프로젝트 사업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국별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국가를 파트너 국가로 대상으로 해서 그 국가의 개발 정책에 부합하는 중장기 지원 전략을 바탕으로 하드웨어라고 불리는 물적 수단과 소프트웨어라고도 불리는 역량 강화 수단을 결합해서 추진하는 종합 협력 사업입니다. 통상적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사업 기간 동안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건축이나 시설물 또는 기자재 등을 설립하고요. 그리고 전문가 파견이나 연수생 초청 등을 통해서 기술 이전이나 노하우 이전 등을 추진합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는 코이카의 전체 사업 중에 약 53%가 이 국별협력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좀 더 대표적인 프로젝트 사업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베트남의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와 베트남 정부가 협력해서 베트남 내에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 VKIST 설립을 지원한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베트남의 산업기술 중심의 연구소를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베트남 정부는 이걸 국가혁신체제 개혁의 신호탄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인데요. 이 사업 유형은 민간 기업들 전문성 있는 파트너와 협업을 통해서 새롭고 다양한 수행 방식과 기술을 개척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스타트업과 협력한다거나 또는 시장성이나 비즈니스의 접근성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협력국의 취약계층이
누리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 기업과 함께 협력해서 취약계층들에게 좀 더 저렴하고 더 좋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사회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추진하는 사업 유형입니다. 코이카는 닷이라는 기업과 협력해서 케냐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전자기기를 개발하고 보급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저렴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말라리아 키트도 개발한 사업들을 이 사업 유형을 통해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또한 코이카는 글로벌 연수 사업을 통해 협력국의 정책 일반자나 공무원, 또 국가 개발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으로 초청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전문가분들을 파견해서 우리나라가 반세기 동안 축적해온 개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누적 연수생은 혹시 몇 명인지 아실까요? 대충이라도 96,000명이 넘습니다. 대략 10만 명 가까이 되는 이 연수생들이 현재까지 연수를 받으셨고 또 연간 약 5,000명 정도 규모로 글로벌 연수 사업을 통해서 인력 역량 강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이카는 기후변화나 감염병 등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개발 과제를 함께할 필요가 있다거나 아니면 국제기구가 갖고 있는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협력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분쟁국이나 취약국을 대상으로 해서 유니세프, UNDP, WFP, UNHCR이나 GGGI 등 전문적인 국제기구들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코이카는 NGO나 시민사회단체, 대학, 사회적 경제조직 등 다양한 시민사회와도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개발도상국에서도 시민사회는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정부나 기업이 할 수 없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또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대변자가 되어서 소외된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기도 하고 오지 현장의 눈과 귀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열쇠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래서 코이카는 시민사회가 발굴한 사업 제안서를 바탕으로 해서 함께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국민 사업으로도 볼 수 있는 해외 봉사단 파견, 국제개발협력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이카 해외 봉사단 파견 사업을 아실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국민이 해외 봉사활동이나 국제개발협력 업무를 통해서 전 세계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국민 참여형 사업입니다. 참여자분들은 이제 현지에 파견되어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좀 기여하고 계시고 국제기구 등에도 파견되어서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로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 사업을 통해서 파견되어서 활동하고 돌아왔고요. 돌아와서 성장해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약 2,000명 정도를 전 세계에 파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적 지원 및 긴급보호 활동도 코이카가 수행하고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자연재해나 분쟁, 질병, 전쟁 등으로부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또 고통을 경감시키고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우리 정부의 대한민국 해외 긴급보호대 KDRT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튀르키예 쪽에 지진이 크게 났었을 때도 이때도 코이카가 KDRT를 파견해서 긴급한 보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도 주기적으로 이 긴급보호 활동 교육을 받는데요. 희망하는 직원들은 대원으로도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코이카는 다양한 사업 형태로 각 장점과 목적에 맞게 다양한 파트너 기관들과 개발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서 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코이카와 함께 꿈을 펼치실 수 있는데요. 더불어서 코이카는 사업 유형뿐만이 아니라 분야별로도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발에 필요한 분야가 다양한 만큼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성평등이나 인권 등 여러 분야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용에는 전공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요. 다양한 전공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코이카에 들어오셔서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다음으로 코이카 인사 제도와 직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이카 인사 제도는 직군의 경우에는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으로 구성되는데요. 일반직의 경우는 6급부터 1급으로, 공무직의 경우에는 나급부터 4급으로 구분됩니다. 이번에 채용하는 일반직 경력의 경우에는 과장부터, 일반직 신입과 공무직 마급의 경우에는 전입부터, 그리고 고졸전형의 경우에는 주임부터 근무하시게 됩니다. 근무지는 경기도 성남 본부와 부산, 서울 양재, 강원도 영월에 글로벌 인재 교육원이 있고요. 전 세계 51개국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어서 국내와 해외에서 근무하실 수 있는데요. 특화된 세부적인 직무 분야로 채용되신 경우에는 해당 직무에서 제한적으로 수명 근무하실 수 있으십니다. 코이카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직무 체계와 직원 인재 양성을 위해서 경력개발제도 고도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크게 4가지 직무군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기관 경영 성과나 기관 전략을 짠다든지 예산이나 감사 등을 담당하는 기획군, 그리고 이 전략에 맞춰가지고 경영을 운영하는 재무회계, 안전관리, 운영지원, 정보시스템관리 등을 담당하는 운영군과, 그리고 국별협력사업이나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국제기구 협력사업, 시민사회 협력사업, 해외 봉사단 파견 사업 등을 담당하는 사업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사무소에 파견되어서 국별 협력 전략 수립부터 사무소의 운영, 사업 실행까지 담당하는 종합사업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일반직 신입 같은 경우에는 개발협력 일반 직무로서 주니어 경우 때는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순환 근무를 하시고, 이후 경력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기획군이나 운영군, 사업군 등 또는 사업 내에서도 보건 분야 영역 등 희망 방향으로 커리어를 개발해 나가실 수 있으십니다. 코이카의 신입 직원 초임은 약 4천만 원 가량인데요. 연봉보다 더 좋은 복리후생이 있습니다. 복리후생으로는 성남 본부에 직장 어린이집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해외 근무와 또 요일을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 근무제를 가지고 있고, 근무 시간이 종료되면 PC가 자동으로 종료돼서 일과 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많은 제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여성 가족부로부터 가족 친화 인증 기업으로 인증된 적도 있고요. 또한 무엇보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 지원이 많은 점이 저는 우리 기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이카에서는 지속적으로 자기개발 역량을 할 수 있도록 전화 외국어라든지 장문, 온라인 강의 등 외국어 교육뿐만이 아니라 리더십 교육, 또 개발적으로 희망하는 직무능력 개발 교육이나 국내외 학술 연수, 그리고 고졸 전형에는 학사 취득 지원 등을 하고 있고요. 또한 코이카 내부의 조직 문화적으로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와 학습 분위기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많은 교육 같은 것도 자발적으로 꾸려지고 있고, 그래서 브라운백 런치 교육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잘 꾸려져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또 학습 동아리도 지원해서 성장을 많이 독려하고 있는데요. 코이카 입사하시면 지속적으로 이런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서 커리어를 쌓아 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어서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교육팀 이희은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저희 코이카 기관에 대한 소개나 인재상을 좀 설명을 드렸다면요. 지금부터는 올해 채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일반직 경력, 일반직 신입, 사회형평적 신입, 공무직까지 다양한 직군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가장 채용 인원이 많은 일반직 신입 전형에 대해서 오늘 우선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직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요, 저희가 2부에 질의응답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때 자유롭게 손을 들고 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채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코이카 일반직 신입 직원 자격 요건은요, 코이카 인사규정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코이카 본부, 교육원, 국내 사무소랑 더불어 해외 사무소 파견이 가능한 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2025년 10월 30일인 입사 예정일에 근무가 가능하셔야 되고요. 토익 830점 또는 유텍스 IDT, GTEC과 같이 일정 기준 이상의 공인 영어 성적을 보유한 자를 공통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코이카에서는 해외 정보와의 영어를 활용한 업무 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성적을 자격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이카에서는 균형 있는 우수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서 신입 직원은 비수도권 지역인재 제한 경쟁으로 채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인재 전형의 응시자분들께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공통 자격 요건을 충족하시면서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앞서서 잠깐 언급드린 코이카 인사규정상의 채용 결격 사유인데요. 저희가 그 채용 공고문상에 붙인 1번으로 자세히 안내드렸으니 이 부분은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비수도권 지역인재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채용 공고문 붙인 2번 비수도권 지역인재 기준으로도 안내되어 있고요. 많이 질문을 주시는 예시 중 한 가지로 수도권 소재 대학을 중퇴하고 지방 대학에서 편입 입학해서 재학 중이신 분들은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되지 않으시고요. 다만 수도권 소재 대학을 중퇴를 하고 지방 지역 대학을 졸업하신 경우에는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이 되십니다. 네, 다음으로는 일반직 신입 일반 전형의 채용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단계인데요. 서류 전형에서는 채용 예정 인원의 50배수를 선정을 하고요. 자기소개서 충실도, 가산점 정량, 자격 요건 부합 여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필기 전형에서는 영어, 논술,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시험을 보고 있고요. 총 4배수를 선정하고 이후에 온라인 종합 인성 검사를 거쳐서 1차 면접에서 영어, 토론, 경험 면접을 통해서 2배수를 선정을 하고요. 이후 마지막으로 2차 역량 면접, 임원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채용 절차를 쭉 한번 빠르게 훑어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전형 단계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서류 전형에서는요, 지원하는 전형별 자격 요건에 대한 부합 여부를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 어학 성적 최저 기준에 부합했는지, 비수도권 지역인재 기준에 부합하는지 이런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소개서 충실도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동일 문구를 반복해서 불성실하게 작성을 하거나 자기소개서 분량의 30% 미만을 작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관명 오류로 다른 기관에 지원하시는 내용을 작성을 하실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불성실로 불이익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채용을 진행하다 보면 저희 기관명이 좀 다소 어렵긴 한가 봐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영어로 KOICA인데요. 가끔 이거를 스펠링을 잘못 쓴다거나 아니면 한국국제협력재단과 같은 좀 다른 기관명을 입력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류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으시니까 반드시 유의하셔서 지원서 최종 제출하시기 전에 여러 번 검수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서류 전형 마지막 단계로 우대사항 유형별로 가점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뒤이어 우대사항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대사항에 해당할 경우 20점을 기준으로 1%에서 10%까지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서 설명드린 블라인드 원칙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코이카에서는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따라서 입사지원서 전체 항목에서 성명, 출신 지역, 가족관계, 생년월일, 연령, 성별, 학교명과 같은 정보를 기재하는 걸 금지하고 있고요. 별도로 불이익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서 작성을 하실 때 이런 블라인드 위배되는 내용을 기재하시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전의 작성 항목은요, 자기소개서 작성란, 몇 천자 이내 작성하는 부분이랑 더불어서요, 경력사항을 쓰시는 란, 이런 데서도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입사 지원서 제출하시기 전에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경력사항 입력란에도 정말 블라인드 위배한 부분이 없는지 여러 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 학교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출신 학교가 아니더라도 경력사항을 작성하실 때 대학이나 대학원 이름을 쓰시는 경우가 정말 자주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대학명을 블라인드 처리하시면 되는데요. 땡땡 대학교 이런 식으로 블라인드 처리해서 작성해 주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이외에도 혹시 지원자분들께서 판단하시기에 좀 블라인드 원칙에 위배될 것 같다, 좀 애매한 게 있다,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땡땡 등으로 블라인드 처리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공인어학 성적 점수 20점, 100점을 두고 있는 평가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보유한 공인어학 성적 점수에 따라서 18점부터 20점까지 100점 구간에 나누어서 구간별 0.5점씩 차등을 해서 저희가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인정하고 있는 공인어학 성적은 총 4종류이고요. 토익의 경우 830점, 유텍스는 324점, 토플 IBT의 경우는 95점, GPLF 레벨 2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의 성적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수능 채용 공고문 부침 11로 공인어학 성적별 배점표를 상세히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공고문 부침 11을 통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류 전형 가산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 취업 지원 대상자, 보훈 대상자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서 5% 또는 10% 가점을 각 전형별로 부여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자격증과 어학의 경우에는 코이카에서 별도로 지정한 전문 및 기타 자격증 보유자, 그리고 제2외국어 성적 보유자를 종류에 따라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이나 제2외국어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특별 가점은요, 코이카에서 직접 또는 위탁 파견하는 해외 봉사단 경험자 중에 이커브 시스템에 등록된 해외 봉사단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협력단 근무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코디네이터, 국내 기간제 근무자, 공무직의 경우에는 총 근무 경력 기간에 따라서 서류 전형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권장 정책의 일환으로 코이카 사업 수행기관 YP, 해외사무소 재외공감 YP, 인턴 비자단, 연수 모니터링 인턴, 장애인 인턴, 국제개발협력 인턴, 이런 코이카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인턴 근무자분들께도요, 활동 기간에 따라서 서류 전형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부 권장정책 대상 인턴 종류는요, 2개월에서 1년 이상 그 경력 기간에 따라서 차등 100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대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우대사항에서 주의하실 게 유형별로 가점 중복은 인정하지만요, 동일 유형 내에 있는 가점은 중복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제2외국어 스페인어 성적, 영프로페셔널 인턴 6개월,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인턴 2개월 근무 경력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저희 일반직 신입 전형의 경우에는 20점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델렉의 운호의 경우에는 20점에 2%인 0.4점, 그리고 영프로페셔널 6개월 근무는 20점에 0.3%인 0.6점을 더해서 총 1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근데 제가 국제개발협력 인턴도 근무했는데 이거는 인정이 안 되나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제개발협력 인턴은 2개월 근무로 인해서 1%, 즉 0.2점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정부 권장정책 내 같은 유형인 영프로페셔널 근무로 받은 0.6점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두 가점을 비교해서 지원자 여러분들께 더 유리한 가점, 그러니까 0.6점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궁금하신 게 있다면 또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자격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는데요. 자격증 가산점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사, 그리고 코이카에서 시행하는 ODA 자격증, 프린스 또는 PMP 자격증, 사회조사 분석사, 데이터 자격증, 이런 자격증에 대해서 차등해서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제2외국어입니다. 저희 코이카에서 우대하고 있는 제2외국어 종류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 이렇게 4종류이고요. 프랑스어의 경우에는 델프 배암 이상, 스페인어는 델레베우노 이상, 러시아어는 토르플 1단계 이상이고요. 각각의 제2외국어 플렉스 시험 같은 경우에는 EA 단계 이상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만 성적에 따라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플렉스 시험은 국가 공인 자격인 듣기, 읽기 시험만 인정을 하고 있고요. 아랍어는 별도의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아랍어 전공 학사는 2%, 석사 이상은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우대상 가점 유형 중에 사회적 배려 대상 유형 가점이 있는데요. 나와 있는 표의 그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서 서류 전형과 필기 전형에 대해서 각각 5%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는 공보문 부침 5로 안내되어 있는 우대 가점 기준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서류 전형이었고요. 이제 필기 전형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신입 필기 전형은 영어, 논술, NCS 이렇게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어 시험은 영어로 된 제시문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문제 한 문항과 한국어로 된 제시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문제 한 문항, 이렇게 총 2개 문항을 50분 동안 풀게 되시고요. 논술에서는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된 제시문을 바탕으로 한 논술 문항이 한 문제가 출제되고 50분 동안 작성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CS는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보는 그런 직업 기초 능력 평가고요. 영역은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정보 이렇게 5개 분야에서 각 12문항씩 총 60문항을 출제하고 시험 시간은 70분입니다. 네,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각 과목별로 저희가 100점씩 합산한 성적이랑 우대 가점을 더해서 고득점으로 4배수를 필기 전형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필기 전형은 과목별로 40점 미만, 그리고 전과목 평균 60점 미만의 경우 가락에 해당되시기 때문에 골고루 어느 정도는 시험을 잘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면접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1차 면접 전형입니다. 1차 실무 면접은 3가지 종류이고요. 경험 면접, 토론 면접, 그리고 영어 면접으로 합산한 결과로 고득점 순 2배수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경험 면접은 일반적인 다대다 면접이고요. 토론 면접은 지원자분들 6명 정도로 구성된 조별로 사전에 주제를 받아서 준비할 시간을 드리고요. 그걸 준비해서 면접장으로 가셔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면접은 면접관분이랑 자유롭게 대화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진행됩니다. 평가 요소도 많이 궁금해 하시던데요. 평가 요소는 경험 면접은 45점으로 전문성, 개방성, 자기 개발 능력, 소통 능력, 협업, 직업 윤리를 평가하고 토론 면접은 35점으로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그리고 영어 면접은 20점으로 문법 어휘력, 그리고 유창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관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2차 면접 전형입니다. 임원 면접이고요. 코이카 조직 이해와 코이카인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코이카 조직 이해도의 경우에는 조직 문화의 이해와 코이카 사업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고요. 코이카인으로서의 자질 역량의 경우에는 전문성, 혁신,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요. 고득점 순으로 1배수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 최종 합격자 선정 마지막 단계로 신체 검사와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고 있고요. 이후에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서 정규 직원으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전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올해 채용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고 지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7월 3일 목요일인 오전 11시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인데요. 오전 11시 00분 00초 이후에는 지원서 제출이 불가능하고요. 접수 기간 이후에 개별 부재도 절대 불가합니다. 매 채용을 할 때마다 개인 PC 사정으로 지원서 제출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데요. 저희가 구제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서 접수 마감 이전에 지원서를 작성하시고 최종 제출까지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지원서 접수해 주시면 10월 25일 날 서류 합격자 발표하고 있고요. 이후 8월 9일 토요일에 필기 전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8월 25일 필기 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에 필기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3일간 온라인 인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서류 전형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인성 검사는 정해진 기한 이외에는 응시가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일정 내에 응시를 하지 않으셨거나 완료를 하지 않으신 경우 전형 포기로 간주해서 다음 전형 응시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1차 면접과 2차 면접이 9월 중순까지 실시될 예정이고요. 실제 검사를 거쳐서 최종 합격자 발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10월 마지막 날인 31일에 입사를 하실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불가피하게 변동이 될 수도 있는데요. 변동 시에 별도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채용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채용 과정에서 저희가 빈번하게 받는 질문이나 이제 설명서 신청해 주실 때 사전 지류로 남겨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입 직원으로 지원할 때 나이나 전공 제한이 있나요? 제가 나이가 좀 많아서 걱정됩니다.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입사 예정일 기준으로 해서 입사하시자마자 퇴직을 하실 수는 없으시니까요. 정년 나이 만 60세 이상만 되지 않으신다고 하면 연령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기관 사업 유형이나 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분야가 다양한 만큼 전공 제한도 없습니다. 지방 소재 학사학위랑 석사학위를 갖고 있는데 그럼 저는 비수도권에 해당이 될까요? 네, 저희가 공고문 이번 부침을 통해서 좀 비수도권 지역 이제 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드린 대로요. 비수도권 지역 문제는 대학까지의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학교를 졸업, 졸업 예정, 중퇴 환자 또는 재학 휴학 중인자이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학사학위 졸업 후에 해외 석사학위를 가지고 계시다면 비수도권 전형으로 지원 가능하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 채용에도 응시했는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주요하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가 작년과 달라진 점은 주요하게 한 두 가지 정도로 꼽아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채용 전형의 내용보다는 저희가 지원자분들한테 좀 더 많은 편의와 우대를 좀 드리기 위해서 서류 전형 단계에서 단기간 코이카 해외 봉사단 활동을 하신 분들도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단계를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해외 봉사단으로 활동하신 분들도 올해부터는 이 프로의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교육을 받으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학위 증빙을 저희가 이전에는 유효기간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해외 학위 증빙서 문서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삭제해서 발급이 관계없이 인정할 예정입니다. 입사 지원서랑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직장명 기재해도 되나요? 네, 이 질문 정말 많이 주시는데요. 저희가 직무 관련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근무 기간명은 작성이 가능하십니다. 그렇지만 학교명의 경우에는 출신 여부와 무관하게 기재 금지가 되어 있어서요. 혹시 무슨 대학원에서 근무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관명을 땡땡 대학교 등으로 블라인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해외 봉사활동 하신 기관이 학교일 때 그 실수를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봉사단 활동은 어떻게 기재하면 되나요? 네, 저희 채용 시스템에서 입력하실 때 저희가 우대사항들을 구분란으로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해외 봉사단 경력이 있으신 분은
코이카 해외 봉사단으로 구분단을 선택해 주시고 다만 코이카로 파견되지 않은 해외 봉사 같은 경우에는 우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기소개서에 기술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코이카 봉사단 경력상 기입하실 때는 회사명에는 코이카 쓰시고 괄호하시고 위탁기관명을 작성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코이카 괄호 지구촌 공세회 이렇게 작성하시고 부서에는 활동기관명 그리고 직급에는 봉사단 유형을 작성해 주시면 되십니다. 다음으로는 서류 전형 가산점 기준이 20점으로 되어 있는데 서류 점수는 어학 점수, 환산 점수랑 가산점을 포함해서 최대 20점까지만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닙니다. 저희가 일반직 신입 전형의 서류 가산점이 20점 기준으로 1%에서 10%까지 부여가 되고 있는데요. 혹시 공인어학 성적에 따른 그 서류 평가 점수가 20점 만점이신 경우에는 가산점을 합산하게 되면 20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점의 공인어학 성적을 가지고 계시더라도요, 우대 자격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추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제가 토익 점수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토익이 꼭 만점 수준이어야 하나요? 저도 만점은 아니었고요. 낮은 편이었고 일반직 5급의 경우에는 토익 830점 이상만 필수 자격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만점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전형별로 저희가 그리고 허드식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서류에서 평가되신 토익 점수가 그 이후 단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점자가 향후 다음 전형에서 발생했었을 때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입 지원할 때 해외에서 응시한 영어 성적은 안 되나요? 네, 저희가 채용 공고문에 안내해 드린 대로요, 공인어학 영어 성적의 경우에는 국내 정기시험에 하나여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확인이 불가한 국외 응시시험, 특별시험은 성적을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직 신입 채용 요건 중에 어학 성적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조회라든지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한지 뿐만 아니라 어학시험 주관사별로 상의할 수 있는 국내와 해외 간 시험 관리 방식이나 난이도, 출제 방식 이런 차이들을 고려해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채용 과정에서 공인어학 성적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평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채용 단계에서 획득한 점수가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치나요? 허들식인가요? 허들식입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 점수가 다음 1차 면접 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 1차 면접 전형 면접 심사 점수도 2차 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단 동점자가 생길 경우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국제기업 전공이 아닌데 그리고 관련 전공 경험도 없는데 입사할 수 있을까요? 네. 팀장님 혹시 전공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저는 환경공학 경험이 있으셨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코이카라고 해서 개발협력 전공만 뽑는 건 아닙니다. 저희 코이카에는 개발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 같이 인사 같은 경영관리, 전략기획, 교육, 연구 이런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하신 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 전공이 아니시더라도 유관 경력이 없으셔도 입사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지원자분이 가지신 강점과 경험을 살려주시면 됩니다. 최근 입사 자격증을 봤을 때 인문계, 사회과학계도 당연히 계시지만 이공계까지 다양한 전공의 입사자분들께서 입사를 하셨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작년 신입직원 채용 경쟁률이 궁금합니다. 네, 알리오에 가시면 모든 공공기관들이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참고하실 수 있으시고요. 작년도 신입직원 채용 경쟁률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토론 면접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주제가 나오나요? 네, 토론 면접은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된 그 다양한 범위 안에서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주제가 나오고요. 주별로 사전에 주제를 받고 준비할 시간도 주어지고 면접장에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를 하시고 다른 사람과 토론하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6명이 한 주로 들어가는데 역할을 부여해드리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이제 준비 시간이 주어지실 테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들어가셔서 각 주제에 맞게 본인의 발언하시면서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어떻게 경청하는지, 그래서
그 조의 결론을 어떻게 얼마나 기여하시면서 이끄시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는 예정입니다. 해외 파견 근무를 하고 싶은데 기회가 많이 있을까요? 해외 파견 주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입사할 때 해외 파견이 가고 싶어서 입사한 케이스였는데요. 입사 이후에 2년 후부터 해외 파견 근무 기회가 주어집니다. 해외 사무소 파견 해당하실 때는 그 지원하실 수 있고 지원하셔서 적격자로 선발되신 파견 나가실 수 있는데요. 그 주기는 다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국가별 직급별로 티오에 따라서 지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입사 부서 배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네, 입사 후에는 입사 지원서나 부서 희망조서를 작성해 주신 경력과 전공을 고려해서 부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서 다르게 배치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코이카는 기본적으로 순환 근무 체제이기 때문에 배치받은 부서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다른 부서로 이동해서 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혹시라도 희망하지 않은 부서에 배치되었다고 해서 절대 실망할 필요 없고요. 근무 기간 동안 다양한 순환 근무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증빙서류 관련이네요. 경력증명서는 입사 예정일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이 될까요? 저희가 Q&A로도 많이 질문하는 부분인데요. 경력증명서를 저희가 받으면 나중에 그 기관에 진위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 업무를 하신 게 맞는지, 기간을 맞는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진위조회 그 회신을 받으려면 너무 오래된 경력증명서를 주시면 그쪽 기관도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력증명서는 6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해 주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채용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요소가 무엇일까요? 채용 준비하실 때 저희가 그 실수로 불이익을 받으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채용 공고문과 부침 자료에 대해서 안내된 사항대로 지원서가 작성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내 드리는 것도 저희가 오늘 채용 설명회를 드리는 이유도 공고문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안내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많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증빙 서류도 저희가 이제 필기가 합격하시고 나면 3일 동안 제출을 하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증빙 자료도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증빙 자료 내용에 맞게 지원서가 작성되셨는지 이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들과 또 저희 기관 관련된 소개와 채용 프로세스를 안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코이카는 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와 함께할 코이카의 동료가 되실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신 인사채용 담당자분들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 약 20분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테니까요.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해 주시죠. 네,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혹시 경력 증명서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해외 경력이나 해외 학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모두 영문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그 문서 자체가 실제 그 발급 기관에서 발급한 공문서가 맞다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기제로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성해서 다른 지원자에 비해 유리하게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모두가 공평하게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아포스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경력하셨던 부분도 제출해 주셔야 되시는 부분입니다. 혹시 영사관에서 일하는 근무 경력서도 어떻습니까? 영사관에서 아마 근무하신 경력은 외교부에서 그 발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 외교부에서 영사관 근무하시는 분께 발급이 안 되셔서 문의를 드시는 걸까요? 경력 증명서는 발급이 되는데요. 그게 아포스티유는 되지가 않아서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거는 해외 기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요. 해외에서 근무하셨지만 한국 기업이나 기관에서 근무하실 경우에는 한국 기업이나 기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국문으로 된 걸 제출해 주시면 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류 전형 각종 대상 유형 중에 영 프로페셔널 있던데 코이카랑 관련된 활동을 했던 건 아니고 제외 공간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으면 1년 이상이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대에 해당되는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코이카에서 파견한 영 프로페셔널의 경우에 우대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우대 받지는 못하시겠지만 경력 관련된 증명을 다 하실 수 있으시면 우대 미적용 구분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재해 주셔서 자기소개서에 충분히 녹여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필요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질문이 있는데 아마 안 될 것 같긴 한데 필기 전형에서 영작과 번역이 있잖아요. 혹시 영어 사전도 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영어 사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냥 종이와 펜만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더불어서 그 필기 시험에 신입직원 말고 다른 과목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정보보안이나 과목들도 이제 저희가 필기 시험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도 계산기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산기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된 예정으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수도권 지역 인재 전형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은데 그 대학을 해외에서 나오고 대학원을 서울에서 나온다면 비수도권 지역 인재 전형에 해당되는지 네, 비수도권 지역 인재 정의는 저희가 기재부에서 정의한 걸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지역 인재는 해외 대학을 나오신 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평가할 때 적부 판정을 하는지 아니면 그 평가 항목과 답변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적으로 매기는 정성 평가를 하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 두 번째는 마지막 임원 면접의 경우 면접 시간과 그리고 압박 질문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자기소개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류 전할 때 자기소개서는 설명드린 대로 불성실 여부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성 평가라기보다는 저희가 그 블라인드 채용 검토 기준서 상의 안내들이 그런 것들이 위배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뭐 기간별 오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주셨던 서류 전형은 적부로 판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건 어느 경우에만 되냐면 공고문에 저희가 써드렸는데 서류 전형으로는 저희가 50배수, 저희가 모집 인원의 50배수를 서류에서 단계에서 합격이 됩니다. 그렇지만 서류를 내신 분이 50배수가 안 된다 이러면 저희는 적부 판단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50배수가 넘게 되는 정성평가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임원 면접에서 압박 면접이 있는지 말씀 주셨는데요. 드디어 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임원 면접뿐만 아니라 모든 면접 중에서 압박 면접은 없고요. 저희가 구조화된 면접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원 면접 시간이 약 20분 정도 주어집니다. 일을 잘한다고 평가받는 분들은 보통 어떤 성향이나 태도를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첫 번째 답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을 하셨다고 해서 혹시 어떤 사업이었는지 좀 여쭤드려도 될까요? 개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희가 작성할 때 저희가 직무를 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된 부분일 경우에는 경력사항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아마 개인 사업일 경우에는 이제 우대 항은 아니기 때문에
메일을 5대 2회당 경력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팀장님이 가장 잘 답변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팀장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회가 왔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잘하는 직원은 일단 제가 일 잘하는 직원은 아니어서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코이카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트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부건, 외부건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듣고 판단하고 조정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코이카 직원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 충돌을 어떻게 슬기롭게 문제없이 조율할 것이냐 이게 가장 일 잘하는 직원의 덕목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 계시는 두 분이 일 잘하시는 직원이라서 지금 채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두 분을 본다면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성실하고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뭐 충실히 하시고 교과서적인 답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추후에 입사하신다면 네, 제가 따로 한번 또 적나라한 얘기들을 또 따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블라인드 채용 관련해서 좀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이 대학교 명의 지역 이름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혹시 이제 학교 내에 있는 기관의 그 기관명이 학교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블라인드에서 학교명을 좀 유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런 기관명을 그대로 기재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지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근무 기관명 자체는 이제 자기소개서 내에서 기술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혹시 코이카 사업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언급할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관 명예 지원서 내에 경력상뿐만 아니라 자기소개 내에서도 기관명 자체는 작성이 가능하시지만 학교명이 들어간 경우에는 모두 블라인드 처리하셔야 됩니다. 네, 혹시 첫 번째 질문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 주셨던 코이카 사업명. 네, 코이카 사업명은 기재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와이프로 해외 사무소에 파견되셔가지고 담당했던 사업명 같은 경우에는 기재 가능하십니다. 네, 너무 아쉽지만 저희 질의응답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궁금한 점이 많으신데 질문하지 못하셨다 하시는 분들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저희 채용 홈페이지에 Q&A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질문 못하신 분들께서는 채용 홈페이지 Q&A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내일이 되는 일, 그 의미 있는 여정을 코이카와 함께한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코이카 채용 설명회 온라인 생중계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